네, 안녕하십니까. 명순권TV 명순권입니다. 건강주의, 건강 칼럼 읽어주는 의사. 네, 오늘은 그 네 번째 시간 다이어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수많은 다이어트 방법이 있죠. 탄수화물을 끊고 고기와 지방만 먹는 황제 다이어트, 한 가지 음식만 먹는 원푸드 다이어트, 레몬과 메이플 시럽만 마시는 레몬 디톡스 다이어트, 탄수화물을 최소로 먹고 지방을 주로 먹는 저탄수화물 고지방 다이어트, 하루에 한 끼만 먹는 1일 1식 다이어트, 가끔 기니를 거르는 간헐적 단식 다이어트 등 많은 다이어트가 유행했다 사라지기를 반복합니다. 이와 같은 유행 다이어트의 공통점은 칼로리가 낮아서 초기에 살이 빠지지만 지속 가능한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 실패하게 됩니다. 자, 그럼 먼저 비만의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비만의 개념은 단순히 체중이 많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질병을 유발해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정도로 지방이 과도하게 축적된 상태를 말합니다. 근육이 많은 사람은 체중이 많이 나가더라도 지방량이 정상일 수 있고, 일반적으로 노인의 경우 근육량이 적어 겉으로 보기에는 정상이지만 지방이 과다한 상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키에 비해 몸무게가 증가할수록 그에 따라 지방량도 비례해서 증가하기 때문에 비만도를 측정하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은 키와 몸무게를 이용하는 것인데요. 의학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비만도 측정 방법은 바로 체질량 지수입니다. 영어로는 Body Mass Index, 약자로는 BMI를 쓰죠. 체질량 지수는 몸무게 킬로그램을 키 미터의 제곱으로 나눈 값입니다. 가로축을 체질량 지수로, 세로축을 질병의 빈도나 사망률로 그래프를 그려보면 체질량 지수가 낮아지거나 높아질수록 질병의 빈도와 사망률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여서 공을 공중을 향해 앞으로 던졌을 때 볼 수 있는 포물선의 반대 모양, 즉 U자 곡선을 보이게 됩니다. 질병의 빈도나 사망률이 가장 낮은 가운데 아래쪽에 해당하는 체질량 지수 구간을 표준 체중 혹은 이상 체중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서양인의 경우 체질량 지수가 18.5 미만이면 저체중, 18.5에서 25는 표준 체중, 25에서 30은 과체중, 30 이상은 비만으로 분류합니다. 동양인의 경우에는 저체중은 체질량 지수가 18.5 미만으로 같지만 표준 체중은 18.5에서 23, 과체중은 23에서 25, 비만은 25 이상으로 서양인에 비해 낮은 체질량 지수라도 과체중이나 비만으로 분류하고 있죠. 이 이유는 체질량 지수와 질병의 빈도 혹은 사망률의 관계 곡선에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동양인의 경우 서양인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체질량 지수에서 질병의 빈도나 사망률이 급격하게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 때문이죠. 하지만 최근 20여 년 동안 발표된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를 보면 기존 동양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보다는 좀 더 높은 체질량 지수에서 서양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보다는 약간 낮은 체질량 지수에서 질병의 빈도나 사망률이 급격하게 증가하기 때문에 현재의 표준 체중 기준보다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논쟁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체질량 지수는 키와 몸무게만으로 만든 공식이기 때문에 지방량을 정확히 반영할 수 하는 데는 제한점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비만은 체지방이 과도하게 축적된 상태를 말하죠. 남자의 경우 전체 몸무게에서 체지방이 차지하는 비율이 25%를 넘는 경우, 여자의 경우 30%를 넘는 경우 비만이라고 정의합니다. 최근에는 다리와 팔의 약한 전류를 통과시켜 전기 저항으로 체지방률을 측정하는 생체 전기 저항 분석, 인바디 같은 게 대표적이죠. 이것을 통해 정확히 비만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올바른 다이어트란 무엇인가? 네, 현재 의학적으로 공식적으로 권장하고 있는 다이어트 방법은 비만한 사람의 경우 이전보다 섭취하는 칼로리를 30% 줄이고 규칙적인 운동을 시행하는 저칼로리 다이어트 방법입니다. 즉, 특정 영양소나 음식만을 중심으로 다이어트를 하는 것이 아니라 탄수화물은 50%에서 60% 내외, 지방과 단백질을 대략 20% 내외로 구성해 먹는 양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의뢰에서 음식량을 30% 줄이라고 환자들에게 이야기하면 실제로 30%를 줄이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반 정도 줄이라고 하면 의외로 효과를 보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는
올반 다이어트라는 이름을 붙여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올은 모든 종류의 음식을 골고루 먹되, 반, have, 반만 먹는 것이죠.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섭취 비율은 앞서 제시한 의학적 표현을 따르고 먹고 싶은 음식은 가리지 말고 다 먹되 반만 먹는 것이죠. 물론 다이어트 초반에 배고픔이나 약간의 어지러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며칠 지나면 적응이 되니까 두려워 말고 시도하고 즐겨야 합니다. 특히 간식은 다이어트의 가장 큰 적 중에 하나입니다. 물 이외의 대부분의 음료를 포함해 과일 등 어떤 음식이라도 칼로리가 있기 때문에 줄이는 것이 필요하죠. 운동보다 더 중요한 것이 먹는 양을 줄이는 것이지만 유산소 운동과 함께 무산소 운동, 즉 근력 운동을 통해 근육량을 늘려야 기초 대사량이 증가해 칼로리를 소모하면서 다이어트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살찌는 체질, 안 찌는 체질이 따로 있나? 네, 이른바 체질로 건강 상태를 평가하는 것은 동양의학적 관점으로 현재 의학에서는 근거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신에 선천적으로 비만이 될 가능성이 높은 유전자의 존재에 대한 연구 결과가 나오기 시작하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아직까지 명확하게 그 근거가 확보되지 않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사람은 많이 먹는데도 살이 안 찌는 것 같고 어떤 사람은 적게 먹는데도 살이 찌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개인마다 기초 대사량이 다르거나 활동량을 포함한 여러 가지 다른 생활 습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기초 대사량이란 것은 생명체가 생명 유지에 최소한 필요한 대사량으로 아무 활동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을 때 체온을 유지하거나 호흡, 심장 박동 등 기초적인 생명 활동에 쓰이는 에너지 양을 말합니다. 성인의 경우 대략 1500칼로리 내외 정도인데요. 근육량이 적은 경우 이 기초 대사량이 적게 됩니다. 즉 같은 양을 먹어도 기초 대사량이 적으면 살이 더 찔 수도 있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활동량이 적어도 살이 더 찔 수 있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과일은 살이 안 찌지 않냐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과일은 많이 먹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외래에서 비만한 사람에게 간식은 안 드시나요? 라고 질문하면 간식은 전혀 안 먹는데 과일은 많이 먹어요 라고 대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과일은 건강에 좋고 마음대로 먹어도 살이 안 찐다는 오해를 갖고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과일 역시 칼로리가 있고 과당 섭취가 늘면 지방으로 축적되고 비만의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공깃밥 한 공기가 약 300칼로리인데 사과 한 개가 150칼로리이기 때문에 2개 먹으면 공깃밥 한 공기에 해당하게 되죠. 체중 감량을 위해서는 과일을 포함한 모든 칼로리가 있는 음식의 양을 줄여야 합니다.